압구정동 오렌지족 뭐 이런 거 들어오셨죠? 오렌지족 이름날 나온 게 처음으로 이제 92년, 3년 뭐 이때예요. 오렌지족, 대치동 키즈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게 강남 개발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초반 중반부터 정부가 강남 개발을 했다고 나오죠. 근데 강남 개발 초기에는 그닥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다래요. 이게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들썩인 게 서울 종로나 그 원서동이나 이쪽에 아주 중심가에 있던 경기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이렇게 고성, 양재, 배재, 중앙, 여자고등학교도 뭐 진선, 은광 오래된 학교들을 강남으로 다 뿌렸어요. 양정은 저쪽 목동, 휘모는 대치동, 경기는 청담이나 이제 삼성동, 경고등학교는 그거 옮겼다고 난리 났다래요. 그게 옮기면서 학교도 평준화되죠.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가 아닌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다 아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대중의 욕망이 들끓죠. 그러니까 강남으로 싹 이제 가기 시작한 거야. 땅값 오르고. 그 70년대에 학교를 다녀서 얘네들이 성인이 된 게 90년대입니다. 제가 당사자인데 그때부터 이제 땅값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졸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가 급속도로 올라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부를 등장하는 데다가 외국 여행 자유화가 90년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낯선 이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따봉. 안녕하세요. 성실한 직장인 윤덕환입니다. X세대는 말 그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삶의 동선하고 다른 동선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좀 이렇게 애매한 거죠. 정의하기가. 그래서 X라고 했죠. 미지수 X. 70년대생, 70년생부터 79년생이 제일 이해하기가 심플하죠. 이 세대가 이제 X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86세대 중심은 60년대생이에요. 군사정부가 집권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진보적인 학생 운동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86세대들은 대체로 그 이념 지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도 보면 도서관 가는 것도 약간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대학생 생활도 있었다. X세대는 조금 달랐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일단 태어난 쪽수가 엄청 많습니다. 70년, 71년생, 72년생이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0년생부터 74, 5년생까지 거의가 한 5, 600만 명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70년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했던 89년도부터 외국 여행 자유화가 풀려요. 90년부터 실제로 이제 해외여행들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뀐 문화적 토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87년도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개헌 이후에 사회문화적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87년도 항쟁 이후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전교조 교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던 진보적 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 방침으로 교육을 하던 선생님들이 많이 생겼죠. 이분들이 대학을 간 거예요. 88년도부터 임금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동이나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87년도에서 급변한 한국 사회 경험을 20대에 완전히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취향을 자유롭게 선택하던 거의 첫 세대였죠. 90년대 문화 아이콘은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92년도에 등장해가지고 96년도에 해체 선언을 했는데 딱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고 세대, 딱 X세대 고 나이 또래고, 지금은 그러면 누가 현재의 대중문화예술 대표하냐, 그 집에 있는 18살 그 여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영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2002년생. 이영지나 BTS로 대표되는 지금의 대중문화예술 쪽의 분위기랑 서태지와 아이들의 극명하게 비교하는 게 히트했던 곡들의 가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실리디아나 바래를 위하여를 보면 일단 서태지와 아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사회에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외칩니다. 컴백홈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네가 지금 삶의 발을 디디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 거기서 시작해,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그 사회적 비판적 메시지를 몸에 담고 있고 그걸 대변해주는 그 문화적 아이콘을 선호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이영지나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니들 나 무시했지,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거거든요. 쇼비드 머니도 약간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BTS의 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보면은 일상이나 자기 위로 같은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공통점이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 인정, 그 다음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에 대한 고민, 이것이 쌓여있는 거죠.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30년 동안에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론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독특하게 어떤 식의 사회 현상을 만들 때 그 세대가 확 주목을 받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후 복구 시기가 오잖아요. 일본도 45년도에 패전을 하잖아요. 47년부터 애들이 엄청 태어나요. 그 일본의 47년생부터 49년생까지 3년 동안 무려 800만 명이 넘게 태어납니다. 요거를 단가이 세대, 번역하면 뭉태기 세대, 덩어리 세대 이렇게 불리는데, 학교도 지어야 되고, 이제 학교에 지어야 되면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보건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니까 직장에서 이제 사회 보장 시스템, 연금 시스템 다 만들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1차 베이비붐 세대랑 되게 비슷한 동선을 걸었어요. 단가이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 사람들의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대학을 다녔던 엘리트들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68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일본 도쿄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명문대학에서 좌파 연합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69년도에 큰 일이 생기죠. 야스다 강당 같은 데서 굉장히 유명한 미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극우 작가랑 이제 논쟁도 벌이는 명장면이 연출되기도 하고, 어쨌든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세대가 실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었는데 그 주력 세대가 한쪽에 몰려있는 세대론에 주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왜 20대, 30대를 묶어서 MZ라고 해갖고 나왔습니까? 2021년도 때문이에요. 2021년도에 당대표가 85년생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85년생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전 의원이 야당 대표가 될 거다 하고 봤는데, 85년생 이준석 대표를 만든 게 2030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소비의 중심 세대로만 20대, 30대를 주목하다가 갑자기 정치 세력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20대하고 30대는 매번 선거 때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쪽수가 적으니까 20, 30 다 더해도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대 표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도 엄청나게 가고, 20, 30대는 투표도 안 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85년생을 당대표로 만드는 걸 보니까 현실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MZ라고 묶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 시스템 안에서. 세대론이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감지될 때 세대론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X세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70년대생들이 많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지금. 이제 그 앞에 세대가 매년 계속 은퇴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세대는 엄청 많이 태어났다 그랬죠? 근데 X세대부터는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덕년을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가 없어요. 뒤에가 차가 너무 많이 막혔기 때문에 쫙 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X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인구가 60%밖에 안 돼요. 실제 실무의 경력을 쌓았고 더 손이 빨라졌기 때문에 아마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현업에 머무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헤드급 올라갔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이분들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 결국 돈을 이 사람들이 쓰는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취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여기를 주목해야 되면 한국 사회 전체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X세대에서 주목해야 돼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Z세대와의 관계성입니다. 이 X세대의 선배 세대였던 베이비 부머들은 상당한 어른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성장기부터 쫙 한평생을 살았어요. 이 방식대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쪼죠. 요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인 40대나 30대 후반 요 세대들이 부모 세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꾸 이렇게 야 이건 아니야 맞다 아니다 평가만 했죠. 그 관계가 안 좋은데, 반면에 X세대 있죠? 요 X세대는 자녀 세대와 관계가 좋아요. 20대는 보통 이제 청년 세대가 반항심도 있고 그러니까 막 진보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엄청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막 이게 막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 다양성을 수용해 준 게 뭐냐면 X세대 때문이에요. 저희도 조사에도 나왔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게 지금 20대세요. 30대들하고 그래도 다른 거예요. MZ세대는 그게 구분돼야 됩니다. X세대는 양육 환경 때문에 20대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점 더 많은 기득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많은 다양성이 의사결정 되겠죠.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는 거죠.